지금 시장 정말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죠? 하지만 20년 동안 시장을 겪어보니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거친 폭풍을 넘어서 2026년 한국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하루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사실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바로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인데요. 먼저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여기에 맞서는 현대차 그룹의 방어 체력이 얼마나 탄탄한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청사진이 기존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걸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투자 시나리오까지 짜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하죠.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중동 리스크라는 짙은 안개, 그 본질을 파고들면 사실 딱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 그 실체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가가 폭등해서 만들어도 남는 게 없어지는 상황. 둘째, 부품이 없어서 아예 공장이 멈추는 상황. 그리고 최악은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사라지는 상황이죠.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맴돌면서 심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위협부터 한번 따져보죠. 만약에 말입니다. 유가가 지금보다 30%나 더 오른다면 과연 완성차 회사의 수익성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단기 리스크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완성차 매출의 거의 70%는 원재료 비용입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유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 비중이 무려 38%에 달합니다. 철강이나 비철금속도 에너지 비용 상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유가가 30% 오르면 영업이익률이 약 4%포인트나 사라진다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시차라는 건데요. 원가 상승이 곧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처럼 2분기에 타이어 회사가 먼저 타격을 받고 그 부담이 3분기에는 부품사로, 그리고 연말인 4분기가 되어서야 그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완성차 업체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런 폭풍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천만에요. 이제부터는 시장의 우려에 대한 반론, 즉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현대차 그룹의 아주 견고한 방어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 숫자, 175만 대입니다.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중동 위기니 고금리니 온갖 악재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팔아낸 차량 대수죠.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판매 절벽이나 붕괴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펀더멘털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증명하는 숫자라고 봐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그래프에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30%라는 북미 판매 비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익성 높은 RV 차종 위주로 팔리는 북미 시장이 말 그대로 돈을 벌어다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조금 부진해도 이걸로 다 막아내고도 남는 아주 강력한 금융 방패인 셈이죠.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돈 되는 RV 중심의 제품 믹스. 둘째는 원자재 비용이 올라도 이걸 상쇄시켜주는 고마운 환율. 이 두 가지가 지금의 이익을 굳건히 지키는 핵심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카플레이션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면 이익이 별로 안 남는 모델은 과감히 줄이고 돈이 되는 고수익 RV 차종에 생산을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2021년 반도체 대란 때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 전략이 오히려 전체 평균 판매 단가를 높여서 수익성을 방어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기적인 위협과 방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시장은 과연 이 단기적인 안개에 갇혀서 훨씬 더 거대한 장기적 변화의 그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가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시장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 바로 현대차 그룹은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청사진 아래 철을 팔던 기업에서 데이터를 파는 기업으로 그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이 타임라인이 보여줍니다. 보세요. 2026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이벤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기아의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돌아가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가 실물로 공개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초도 양산까지 이 모든 게 현대차 그룹의 AI 전환을 시장에 증명할 결정적인 촉매제가 될 겁니다. 이 변화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진심은 바로 이 숫자 9조 원에서 드러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어지간한 중견기업 시가총액과 맞먹는 돈입니다. 이게 그냥 연구개발비가 아니에요. 새만금이라는 땅에 AI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와 육체인 로봇 터부를 짓는 데 쏟아붓는 실탄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업이 아니라 그룹의 운명을 건 거대한 베팅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결정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렸을 때 현대차 그룹은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최신 GPU 5만 개를 직접 사들이면서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쓰는 소비자를 넘어 AI 시대의 생산 수단을 직접 소유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분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일종의 플레이북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변수는 결국 중동 위기가 풀리는 속도입니다. 리스크가 서서히 완만하게 완화되는 시나리오와 아주 급격하게 해소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위기가 좀 길어지면서 완만하게 해소된다면 이때는 방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는 당연히 펀더멘탈이 가장 튼튼한 완성차고요. 2순위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넘길 수 있는, 즉 가격 전가력을 가진 타이어 회사, 그리고 3순위는 방어적인 성격의 부품사가 될 겁니다. 반대로 위기가 극적으로 빠르게 해소된다면 전략은 달라져야죠. 1순위는 여전히 굳건한 완성차입니다. 하지만 2순위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고모멘텀 주식들,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나 SL, 현대모비스처럼 미래차 기술과 직접적으로 엮여서 시장의 기대감이 가장 빠르게 튀어오를 종목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버티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점쟁이처럼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살아남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데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